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은 그 유럽 증시는 주말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소식,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유럽 증시는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업종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요. 또 더불어서 그 ECB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또 상승 요인에 좀 더해지면서 주요국들의 지수가 그동안의 그 고점 부근에서 대부분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피는 뭐 한 0.53% 밀리면서 그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가 조금 이제 뭐 회복을 하는가 또 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 갔다 뭐 이런 이제 좀 지루한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이제 조금 그 하락폭을 줄이면서 시초가보다는 좀 상승을 했지만 그래서 양봉으로 그렇게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5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9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3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가 2637.22포인트 어제보다 0.27% 하락하는 걸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뭐 그런 대로 잘 버틴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4% 상승하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비교적 그 외국인 매도가 이제 좀 줄을 이루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굉장히 급격하게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역시 이제 막판에 지수가 보합권에서 계속 애를 먹이다가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빨간색 양봉이긴 한데 이렇게 T자 형태의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1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2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1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27.11포인트 어제보다 0.25%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다 뭐 오늘 이제 조정이다. 근데 오늘 조정이 뭐 조정이 좋은 조정은 없죠. 근데 이제 뭐 조정이 필요하다, 뭐 숨고르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좋은 조정은 없는 게 좋죠. 근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장이 뭐 어제 모처럼 진짜 모처럼 만에 다시 찾아온 그 재상승의 흐름 이거를 완전히 꺾어놓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하루 조정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이 1370원 30전이네요. 어제 밤에 1360원대도 있었는데 오늘 조금 이제 1370원대에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그 삼성전자는 팔고 SK하이닉스는 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샀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이 1378억이나 샀어요. 기관도 109억 사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되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 기아,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고 나머지들은 다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코스닥에서 오늘 뭐 상위 랭크에 있는 것들은 뭐 기관들은 다 팔았어요. 외국인은 알테오센 6억 산 거 빼고는 외국인도 역시 다 파는 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시장에서 코스닥이 상승한 거는 그래도 어제보다 0.25% 상승한 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HLB,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매도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만 외국인 26억 사고, 기관은 25억 팔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인 것도 굉장히 뭐 섹터별로 얘기하기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뭐 하나가 이제 튀어 들어가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뭐 이런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뭐 바이오주 중에서 이거는 역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슈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바이오도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에서 계속 약을 이제 주문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바이오 제약 일부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SMR 태움 같은 것도 SMR 자재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원전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아직은 뭐 기술적인 건 아니지만 미국 수출에 대한 SMR 기대감 내지는 단품의 단조 품목 그러니까 단조 품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쇳덩어리 이렇게 구조한 거죠. 그런 거 이제 수출 태용이 좀 했다 그래요. SMR 자재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관리 쪽에서 세종텔레콤이 또 오늘 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래 핵심 기술을 이제 이 세종텔레콤이 선점했다. 어떤 거냐면 AI 통신 인프라 구축에 좀 강점이 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DX라고 이러죠. 이거 뭐 커넥팅 하는 거,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 5G 통신망을 통해서 AI 이런 쪽에 이제 된다고 해서 이것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이나 방산 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 또 오늘 턱신 머티리얼스 이런 것도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 얘기했죠. 대규모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2038년까지 73조를 투입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기 고속도로 이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아는 전력기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동선 같은 거, 구리, 그런 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오늘 이제 그런 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 장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왜 쉬냐?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없어요. 재료의 공백 기간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투자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 흐름은 맞는데, 이제 결정적 모멘텀을 찾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는, 백만개미 스쿨에서 라이브를 하는 날입니다. 매달 마지막 화요일. 그래서 오늘은 좀 1시간 동안 7시부터 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질문해 주신 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늘 그렇듯이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떤 이유로 휴장하거나 연휴가 되거나 이러면 아주 시장에 강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은 조금 오늘 같은 이제 좀 약간 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커플링이건 디커플링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만 뉴욕 시장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고 나서 뭘 결정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개인보다 이제 일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이제 그런 주체들이 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적용돼서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재미난 뉴스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 이제 빅테크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이제 그 인적인 구조조정의 그 출발은 사실은 그 AI의 역설적이게도 AI의 빠른 발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AI 때문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제 이게 시작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게 이제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AI가 막 발전돼서 모든 그 분야로 막 확장돼 나가고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결국은 이제 인간하고 AI하고 그 일자리를 다투어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요새 이제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일자리 빼놓는 후보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상당히 다른 약간 좀 입체적인 시각에서 그 일자리 창출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무조건 막 사람 수만 늘리고 이러는 것 갖고는 조금 아닐 것 같다. 이게 굉장히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면 6월 시장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고 7개월 만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어쨌든 간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의 관세도 이제는 어느 정도 둔감해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6월 3일이 지나서 차기 행정부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업도 할 거고, 또 신정부가 또 새로운 경기 부양책도 쓸 거고, 그래서 상당히 그 6월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예행 연습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행 연습 중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보면 매일매일 움직이는 섹터가 좀 달라요. 뭐 이제 이슈 때문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저런 것도 들어왔다가 또 이슈 뭐 하루 만에 나가는 이슈도 있고 이틀 버티다 나가는 이슈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막 도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는 놈만 가요. 그 가는 쪽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5월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5월은 돈 버는 달이 아니다. 5월은 그거를 감잡는 달이다. 무엇이 시장에서 앞으로 좋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감을 잡는 그런 달이면, 그걸로 쓰면 5월은 정말 잘 보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5월이 점점 이제 끝나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뭘 했느냐, 어떤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섹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지는 듯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그냥 다 회복해 놓고 또 뭐 이렇고,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주식 투자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 추구 활동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100% 알 수가 없다. 왜냐?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를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예측 추구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예측 추구를 해자. 그거를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의 최대한의 예측 추구가 가능할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하고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 추구가 가능한 건가?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아주 간결하게, 심플하게, 제가 항상 이제 심플해야 된다. 주식 투자에서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줄여서 정리해서 결국은 되게 심플하게 만드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 이제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뭐 주식시장에서 뭐 주식 투자는 역발상을 해야 된다. 뭐 막 이런 이제 말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간혹 역발상이 맞는 이상한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경우예요. 그건 이상한 경우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비정상을 일반화 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에 뭐 역발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데 역발상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역발상 하지 말고 순수하게 상식적인 발상을 해야 그게 맞는 경우가 맞아요. 그럼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질문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냐? 두 번째,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섹터의 이 주식이 현재 돈을 벌고 있냐? 근데 앞으로는 못 버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못 벌었지만 앞으로는 벌 것 같다. 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최대한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되게 명쾌해야 돼요. 지금까지 돈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명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라는 게 매일 이제 수급 때문에 매일 변하잖아요. 주가라는 게 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답을, 명쾌한 답을 얻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게 이제 또 주식 투자의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을 이제 동원하는데 제가 진짜 자주 쓰는 건 수급상의 단기적이건 중기적이건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을 활용해서 그 타이밍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무지 많이 이렇게 블로업해서 올랐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꺾이는데 거기서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게 좀 진정되길 기다려야죠. 어떤 전제로?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결국은 뭐냐면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는, 상식선의 판단을 잘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돈을 갖고 주식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남이 좋아하는, 남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여러 명이 이 회사는 지금까지 돈을 벌었고 이거는 뭐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벌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그거를 택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생각해 나는 이 회사가 돈 벌 것 같은데 막 뭐 일종의 역발상에서 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해요. 그것만 이제 좀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주식 투자에서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고집은 결국 손해가 나는 거죠. 돈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은 별로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